정보보호협정을 줄여서 우리는 지소미아라고 하죠. 말 그대로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인데 이번에 한국이 먼저 일본에 지소미아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는 11월 23일 종료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이 되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 약 3달이 남았는데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시키면 한국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일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죠.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이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인데요. 자신이 탄핵당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시기에 일사천리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시면 2016년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가 개최되었는데 2주 만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고 3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가 후에 다음날 바로 지소미아가 발효되었죠. 정말 급해 보이는 진행 절차예요. 박근혜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지소미아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면서까지 신속하게 지소미아를 체결하려 했다가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협정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고 급하게 체결하려 했던 지소미아가 과연 얼마나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얻는 실질적인 장점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일본 군사시설을 이용한 북한 정찰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수집용 위성이 5기나 있고 6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여기에 장착된 스파이원 레이더, 100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레이더가 장착된 지상기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 110대, 그리고 17대의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첨단 감시 장치들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당시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지소미아는 당연히 우리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되겠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받은 정보를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분석에 사용한 적이 없다. 즉 지소미아로 한국이 얻은 게 없다는 것이죠. 대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권한을 확대시켜준 꼴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헌법 제9조에 의해서 군대를 포기한 대신 자위권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 중인데요. 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군사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막말로 우리에게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한일 외교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일본 대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죠. 9월 1일부터 3일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지소미아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통해서 아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지만 반면에 한국과 태국의 지소미아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1975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어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북한과 4번째로 교육을 많이 했던 국가죠. 현재 태국은 2014년 쿠데타로 직권에 성공한 프라윕 총리가 최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서 재집권하고 있죠. 즉 아직까지 태국은 군부 정권이라는 이야기고 국방 분야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태국과의 지소미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남방 정책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못지않게 높이겠다는 것이죠. 보시면 태국은 일본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수출은 3분의 1 수준이고 수입은 10분의 1.
하지만 중요한 점은 태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죠. 현재 한국과 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1대1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체결한 것은 한국과 아세안 FTA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연합과의 FTA입니다. 이번 태국과의 지소미아를 계기로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태국과의 1대1 FTA가 가능해질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5,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BMW 320D가 태국에서 얼마인지 아시나요? 292만 9천 바트, 하나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3천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그랜드 스타렉스는 태국에서 7,722만원, 세금이 100%가 넘는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이 0%로 돌진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태국의 성장률은 4%를 넘겼습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인구수도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여 어느덧 7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1인당 GDP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정부가 관세만 낮춰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 되겠죠. 한국, 태국, 지소미아는 군사적 협력 관계로 시작하겠지만 1대1 FTA를 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고 두 나라가 문화와 경제 협력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 전락한 한일 지소미아와는 실질적인 국익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겠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따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 통화에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정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에 알려줄 정보도 더 많을 겁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얻는 폐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미일이 엮고 있는 정보통신망이 와해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겠죠.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지원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순순히 따르는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이 전부터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해온 만큼 이런 반응은 사실상 예상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뒷짐지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대항 조치를 취하자 각종 우려를 여기저기 쏟아내고 흥분하는 것은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아 정치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항하며 경제 보복 조처를 내놨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중재하는 척하는 제스처만 취했지 실질적으로 그 외에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옳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동란 당시 유엔군 및 미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혈맹, 동맹으로 오래전부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동조하며 지내온 혈맹관계 아니겠습니까?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에 더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자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적성 국가임을 잊고 일본을 감싸고 돈다면 그만한 손해가 미국에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 전범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기술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일본을 지원한다면 그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무시한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지 않은 분야만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같은 품목의 기술력에선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선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정상 자리에 오르고 있는 품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올려놓은 매출이 한국의 삼성기업 하나보다 못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정상 자리를 지속적으로 꿰차며 올라갈 겁니다. 수십 개, 수백 개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음이 지난해 전세계 전자업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오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산액은 20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53.3%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마이너스 2.3% 역성장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과거에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에 비해서 약 50년 정도 뒤처져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50년 기술은 현재에 있어서 1년 정도도 되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말이죠. 반대로 현대 기술에 1년 정도 앞서 있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의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기회에 일본을 될 수 있었던 여러 주요 근거를 내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적반하장식으로 무리하게 나서는 데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자 한밤중에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것도 또다시 외교의 어린 나라 아주 무리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일본인들은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하는 것처럼 외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또 고노다로 외상이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항의한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야 할 말이고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인데도 일본인들 특유의 비열한 행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비열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범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노 외상의 주장이야말로 그대로 일본에 돌로 주어야 할 말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 것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국 국민의 반감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상황임을 그들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타격은 한국 경제에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일본에 비해 상당히 클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일본이 안게될 경제적인 타격은 한국에 비해 몇 배가 됩니다. 우리 국민은요, 어려워진 경제를 최대 2년만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들을 적극 개발하고 수입처 다변화해서, 그리고 국민은 우리 기업에 성원을 보내면서 국내 소비를 올려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정치꾼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찾아와서 통사정하는 것을 보면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짜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쉬우니까 한국 기업을 찾는 겁니다. 제발로 찾아와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국민들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인들 습성 한다면 합니다. 일본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국내 정치권 일각도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안보 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확신시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 정치를 떠나야지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다 라는, 그러면서 정부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때 옳지 않습니다. 국익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정치적이 아니라 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국익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부풀리기식 발언부터 삼가해야지 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지 한미동맹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면 당신들 보수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라는 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한국 땅에서 무료로 돈을 받아가며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최적의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입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자신들이 최대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한다면 미국이 철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한국을 미국이 뿌리친다고요? 한국이 미국에서 군산무기를 구입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이요? 한국의 절반 정도 액수밖에 안 되고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자나 프랑스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군수기업이 받는 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저런 얽히고 설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격이 큽니다. 한국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이익을 뿌리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또 시야에서 놔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내용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진정한 사실을 알면은 미국이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 대해서 반감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일본이 반발하고 미국이 항의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서 탈일본을 외치고 단결해야지 됩니다.